안녕하세요. 우리나라 1대 비만 전문 인증이 황정후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비만 전문 학회에서 그 시험과 그 교육 수료 과정을 통해서 통과한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생겨가지고 제가 1대이자 최연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은 일단은 사증후군의 종류 중 하나예요. 당뇨가 왜 생기냐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사실 비만도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다 똑같이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우리 식생활, 식습관, 생활습관 등이 망가져서 생기는 거죠. 원인은 간단해요. 근데 다들 아는데 모르는 척 할 뿐이죠.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것들이 있죠. 상체 비만형이랑 그리고 하체 비만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건강한 비만과 건강하지 않은 비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체 비만이랑 하체 비만 중에서 어떤 게 더 건강한 비만이고 어떤 거는 건강하지 않은 비만일까요? 정답은 건강한 비만은 하체 비만, 건강하지 않은 비만은 상체 비만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이 아니에요. 하나는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이 있고 하나는 우리 몸에 염증을 낮춰주는 지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알파 지방이라는 게 있고 베타 지방이라는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나쁜 지방과 착한 지방을 할게요. 나쁜 지방은 다 복부 비만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 물질을 계속 내보내서 전신을 순환하는 염증 물질을 내보내다 보니까 더 나쁜 질병, 예를 들어서 더 무시무시한 질병, 당뇨, 고혈압, 암 같은 것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게 복부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체 비만이 더 나쁜 비만이라 할 수 있어요. 엄연히 달라요.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그렇게 건강에 나쁘지 않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미용적으로는 걱정을 하시겠죠. 사실 하체 비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들이 잘 분비되다 보면은 하체 비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체 비만은 대부분이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방이에요. 원인도 다르고 그리고 지방도 달라요. 갈색 지방은 좋은 지방에 속하겠죠.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그 에너지 소비를 더 높여주는 지방에 속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체에 더 많아요. 상체에는 그런 지방이 없죠. 상체 지방은 내장 지방이랑 성질이 비슷해요. 내장 지방은 건강에 안 좋은 거 보통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좀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이라는 걸. 그 상체 지방이 그런 거랑 비슷하고 갈색 지방은 좀 하체 비만이신 분들의 지방과 비슷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오면은 당뇨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보통 의사의 역할은 약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의사지만 약간은 PT 선생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어떻게 되냐면 환자가 왜 비만에 됐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왔다고 쳐봐요. 당뇨 환자가 왔는데 혈당을 재줬어요. 혈당이 높네? 당뇨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 진단이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비만 환자가 왔어요. 체지방 지수 재고 복부들을 대보니까 비만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원인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놓쳐요. 지금 당장 상태가 비만이니까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건 치료가 아니고 그냥 당장의 미용적인 부분만 해결해 줄 뿐.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다. 뭐냐? 그분의 식습관은 어땠고 그분의 생활 패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그분의 몸을 망치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분석해서 그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뽑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할 수 있지만 항생제예요. 항생제라면은 나 항생제 안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게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항생제를 섭취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약으로 처방받는 항생제 그리고 아플 때 받는 항생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때도 항생제가 정말 많이 쓰여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항생제의 80%가 가축 키우는 데 쓰이는 거 혹시 아셨어요? 처음 들으셨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산 고기가 정말 많아요. 식당 가면 다 미국산 고기 쓰거든요. 근데 그런 항생제를 매일매일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이
그 항생제 한 번으로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는 체질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들이 많아야지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거든요. 이거는 네이처지에도 나왔어요. 네이처지에서 살이 찌는 체질은 뭐가 결정하냐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결정한다, 이런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내 미생물을 바꾸는 원인은 무엇일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식습관 중에서 섭취하던 고기에 들어가 있는, 우유에 들어가 있는 항생제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이 바뀌고 있더라.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살이 찌는 체질이 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막 혈당이 중요하다, 혈당이 중요하다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밥 먹지 말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쌀밥 먹는 사람들이야, 아시아 사람들. 맨날 밥 먹고 베트남 사람들 국수 먹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뚱뚱했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차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다 뚱뚱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비만은 거기서는 날씬한 편에 속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항생제. 거기는 모든 고기에 항생제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기는 이 항생제의 무서움 때문에 항생제를 금지화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원산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서 드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요즘 항생제 외에도 제로 콜라 때문에 사람이 쪄요. 이게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그리고 막 이제는 과자도 다 제로에 진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과연 제로가 안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음료일까? 식품일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칼로리가 없는 것과 살이 찌지 않는 거는 정말 별개예요. 살은 칼로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로에 들어가 있는 감미료를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탕, 칼로리가 없는 설탕 대신에 제로 칼로리 음료에는 스크랄로스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요. 근데 그 인공 감미료가 우리 장내 미생물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제로예요. 안 좋은 고정관념 때문에 생긴 게, 왜냐면 우리는 살이 찌는 이유가 다 칼로리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이처지에서 나온 바로는 장내 미생물이 살찌는 체질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제로 음료가 위험한 이유는 이 인공 감미료 스쿠알로스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싹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이 찌는 체질로 만들어요. 설탕이 없다고 혈당이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료랑 제로 음료랑 비교한 코호트 논문이 있어요. 제로 음료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 오히려 더 혈당 스파이크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심하고 제로 음료를 드신다는 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음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한테는 일일이 제로 음료의 위험성을 다 설명드리고 있는 편이죠. 비만을 하게 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그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은 특히 그 염증 물질을 내보내요. 근데 그 염증 물질이 어디로 가냐? 혈관을 통해 전신을 순환해요.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은 피곤하고 또 막 온갖 병에 다 걸리고 막 당뇨 생기고 막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각종 염증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 물질은 애매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애매한 면역 반응이니까 그냥 면역 반응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병균이 쳐들어갔을 때 그때 열심히 싸워줘야 될 애들이,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 애들이 애매하게 싸운다 보면은 이게 지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병균이 들어와서 아니면 암세포가 생겨서 싸워야 될 때 못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도 툭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우리 면역 시스템은 염증 물질 때문에 활성화되니까 피곤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비만해지고 또 염증 물질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무시한 질병들, 당뇨, 암, 고혈압 등등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도 비만 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막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명한 짤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라면 끓여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그 혹시 그 짤 아세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 다 웃긴 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슬픈 사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현기증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고도 비만 환자들은 특징이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몸은 원래 공복 상태일 때 그렇게 배고프지 않고 현기증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방이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우리가 공복 상태일 때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잉여 칼로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는 몸이 되는 분들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굶어도 현기증이 나버려요. 그분도 또 악순환이 돼요. 계속 먹죠. 그런 분들이 고도비만 환자분들의 특징적인 케이스. 이게 고도비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약 처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참을 수 있는 배고픔과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 있거든요. 근데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을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고도비만 환자들은 그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실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참을 수 없는 공복감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맨정신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약 처방이 들어가줘야 돼요. 일단은 많은 의학 서적에 따르면은 그거부터 말할게요. 의학 서적에 따르면은 고도 비만은 체지방 지수 30부터 고도 비만이에요. 25부터 비만이고. 근데 수치가 중요할까요? 저 지금 체지방 지수 27이에요. 근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만이니까요? 아니죠.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배둘레거든요. 그냥 서 있었을 때 내 발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도 비만이에요. 그럴 때는 병원에 꼭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간단해요. 모두 다 서서 한번 발을 한번 보세요. 보이시면은 고도 비만이 아니고 안 보이면은 고도 비만이에요. 거북목이신 분들은 빼고. 네. 사실 수치적인 진단보다 본인이 봤을 때 배에 지금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내장 지방이 많다, 피하 지방이 많다, 복부 지방이 많다, 그게 더 중요해요.